정부가 차량 부식 방지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예산이 없다며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새 많은 눈이 내렸지만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에는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기아차 채용 사기는 전현직 노조 간부들의 대규모 도박판이 발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 결정에 따라 광주 전남에서는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처럼 눈이 잦을 때는 제설 작업할 날도 많죠. 그런데 눈을 녹이기 위해서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도로나 차량을 녹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못 쓰게 하는데도 자치단체는 당장 돌이 더 든다는 이유로 친환경 제설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내렸다 하면 눈폭탄에 사흘에 이틀은 눈 오는 날이었던 광주. 눈과 빙판으로 뒤덮인 도로는 날마다 제설 작업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도로 위는 눈반 염화칼슘판. 운전자들은 찝찝함을 떨쳐내기 힘듭니다. 밑에 쪽이 이렇게 부식돼가고 막 마우라 같은 데가 직접적으로 달아버리니까 하부 쪽이 좀 많이 부식 많이 돼요. 제설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은 차량을 부식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부식률이 0.3%에 불과한 친환경 제설제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염화칼슘과 소금을 제설제로 대량 살포할 경우 환경오염, 도로 부실 및 파손, 차량을 녹슬게 하며 교량 등 철 구조물을 부식시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의 공고를 무시하고 각각 제설제의 93%와 90%를 염화칼슘과 소금으로 채웠습니다. 당장 가격이 절반 정도 싸다는 이유입니다. 친환경제 제설제가 일반 어떤 염화칼슘보다는 한 1.7배 정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상 바로 이렇게 100%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없는 좀 실정이 있습니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불러올 게 뻔한데도 당장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자치단체의 근시안적인 선택 때문에 올해도 도로와 차량은 녹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눈은 불편할 때도 많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아름답기도 합니다. 오늘 김양훈 기자가 주목한 모습은 아름다운 쪽입니다. 밤새 내린 눈이 그치자 산 전체가 순백의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거치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자 설산이 장관을 드러냅니다. 해발 809m, 천왕봉 위로 살짝 내려앉은 구름도 설경과 하나가 됐습니다. 사찰도 깊은 겨울에 잠겼습니다. 소복히 내려앉은 눈은 고즈넉한 산사의 운치를 한껏 더하고 있습니다. 목탁 소리는 석탑을 휘감다 하늘로 퍼져나가고 보살은 눈을 치우며 묵묵히 길을 만들어갑니다. 양지 바른 언덕 위에 철 잃은 꽃 한 송이. 할미꽃은 눈 속에서도 자태를 뽐냅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설경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1960년 1월 1일에 사진을 찍은 거 있는데 그때가 설경이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무릎까지 눈이 차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처음인가 이런 생각. 지난주 목포에는 54년 만에 가장 많은 33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데 이어 오늘 새벽에도 13.7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낮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한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성탄절을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큰 추위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채용 사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억대 도박이 채용 사기로, 그리고 채용 사기가 또다시 사기 도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연루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아차 취업 사기의 시작은 노조 조합원끼리 심심치 않게 벌이던 도박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기아차 노조 전현직 간부들과 어울려 벌인 도박에서 수억 원을 잃은 당시 노조 간부 34살 홍모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취업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높은 사람과 안다는 한마디면 넘어왔습니다. 본사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고 임원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으니 또 너도 간부를 했던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왜냐면 예전에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취업만 되면 입사 1, 2년 만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간 피해자는 60여 명. 피해액은 32억 원에 이릅니다. 아들은 죽고 따가고 저렇게 있고 돈은 못 벌고 나이는 차갖고 있고 이제 금방 벌써 선을 하나 둘 대불지. 따개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돈 안 나고 어두고 사람은 사람대로 사라져도. 한쪽에서는 채용 사기를 벌이면서도 홍 씨 등은 도박을 끊지 못했고 빚이 점점 불자 특수렌즈까지 동원해 사기 도박을 벌였습니다. 회사와 가까운 곳에 이런 원룸을 임대해놓고 한 달에도 두세 번씩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상습 도박 혐의로 전현직 노조 간부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7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근 대학가 이르는 교수의 성폭력 사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대책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김재성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전문대학. 수업 시간을 포함해 평소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교수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대부분 동료 교수로 외부 인사는 단 1명, 그나마도 재단 소속입니다. 보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언론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더더군다나 섣불리 판단을 해서 초록은 동백이네 이런 소리는 안 듣게 해줘요. 최근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대학 내 성폭력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동안 발생한 성희롱 분쟁 가운데 136건의 가해자가 대학 교수로 5명 중 1명꼴. 4학년 여대생 20%가 교내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실제로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의뢰 입장인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은 데다 조사 역시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피해는 더욱 많다는 겁니다. 성희롱으로 인해서 어떤 교수님이 다시 학교에 안 나오는 어떤 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표출을 해서 결국에는 본인한테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성희롱 예방교육 역시 온라인 등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그나마도 대학은 국가기관 가운데 이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광주 전남의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광주 전남의 의원들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는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은 모두 18명입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광역은 이미옥 광주시 의원과 우미와 전라남도 의원이, 기초는 여수시와 순천시 해남군 의회에서 각각 1명씩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리는 그런 판결이다, 조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정부도 지방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을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자격 박탈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회로 박탈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 확인되는 대로 준비를 해서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에 이제 바로 소송을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비례대표와는 반대로 광주 전남의 지역구 기초의원 13명은 의원직 상실 규정이 없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거나 조만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법원에 후원금 계좌와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통합진보당에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오늘 전남에서 당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0명이 박지원, 문재인, 정세균 이른바 빅3의 당권 불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 계파주의와 분열 갈등 구조를 막자는 데는 공감하지만 대안이 없다며 경선에 나설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 박지원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당권과 대권 분리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대권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며 당부터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수원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신 청장은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납세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세원 파악을 위한 현장 중심의 세원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납세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신임 사무처장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씨를 내정했습니다. 김종률 내정자는 광주 1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뒤 음반 제작사 대표로 일해왔고 대학 재학 중이던 1981년에는 5.18 민중항쟁의 희생자인 윤상원 열사와 노동운동가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신원조회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3년 임기의 사무처장 업무를 맡게 됩니다. 법무법인 이우스가 이웃돕기 성금으로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우스는 오늘 광주문화방송사에서 강성두, 김정호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2공장 사원들이 3,200만 원짜리 12인승 승합차를 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름다운 복지재단 로뎀 나무 아래에 기증했습니다. 이번 차량 전달은 시설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노후돼 장애인 학생 등하교와 직업훈련 이동 시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가 북한 이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광주 지역 5개 구의 협의회별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성과를 평가한 데 이어 내년보다는 보다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국교량구조공학과 기술교류 협약을 맺고 이순신대교 사용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학회는 이순신대교의 축소 모형을 제작해 실험을 거쳐 지난 10월 흔들림 현상이 가림막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해송을 고사시키는 소나무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를 놓고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신안군 흑산도 산림의 41%에 이르는 631헥타르에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남과 진도, 완도 등 바닷가 해송림 1,500여 헥타르가 고사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벌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환경부 등은 자연공원법을 이유로 전면 방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적기 방제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기관에 선정됐습니다.